10월 32일 뉴스데스크, 오늘은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민 추모식 행사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에서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가의 변화를 만들어달라면서 눈물로 촉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하루, 유족과 생존자 70여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걸린 자녀와 아내,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시울이 또 붉어지고 헌화를 하다 결국 무너집니다. 이젠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는 생존자는 참사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정부와 나라는 변한 게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 축제 행사장에서 큰 스크린에 띄운 학생 자치회의 안전 매뉴얼을 보며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나라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은 변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자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참사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온도차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야 4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12월에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지난달에서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어제 국민적인 애도 속에 진행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 대통령의 빈자리도 컸지만 사고 현장의 관할 지자체장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 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공개 행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족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하나로 산악회라는 단체의 전세버스 앞에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에 익어서 그렇게 봤더니 박희원 구청장이 있더라고요. 분위기 너무 좋았죠.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현장에 나타났던 겁니다. 지역 친목단체인 하나로회가 행사를 떠나자 직접 나와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또 이곳에 오기 약 30분 전쯤 지역의 한 성당을 찾아 야유회를 떠나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친목 단체들의 행사가 많은 주말 아침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작 이튿날 일주기 추모대회 등 최근 진행된 참사 관련 어느 일정에도 박 구청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넉 달 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박 구청장은 두문불출하다시피 했습니다. 유족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행사나 모임 등에는 발길을 끊지 않았던 겁니다.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어요. 1년 전에 신신들을 막 이렇게 거기에 탁구대회인가 그런 걸 했었대요. 국회의원하고 쫙 와서 먹자판을 벌이면서 축하한다고. 용산구 관계자는 소규모 일정이나 민원성 만남에는 일부 응하고 있다며 이날도 산악회 요청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박 구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전면 봉쇄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주민들이 유엔 구호품 창고를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피난민들과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량 등 각종 구호 물품이 쌓여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유엔 창고입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어깨에 구호품들을 짊어매고 창고를 빠져나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뿐 아니라 나귀를 이용한 수레까지 동원됐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가자 지구 주민들이 유엔 창고를 침입해 구호품들을 약탈하는 모습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성명에서 우리 물류기지 중 일부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약탈당했다는 사실은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n indication that people in Gaza have reached a breaking point. The levels of desperation, their frustration, their fear, their concern, they have been living under tight siege for more than 3 weeks.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나왔지만 기다리는 건 배고픔뿐. 구호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بقدر يصبر على خبز انا من امبارح فيش خبز عندي بقدر يصبر فيش خبز بقول لي بدي خبز بقول لي روح على المخبز جيب من وين اروح اجيب من المخبز انا ما الوضع كارثي يعني. 이스라엘의 폭격이 병원은 비껴갈 거라는 생각에 병원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과 학교, 이슬람 사원 지하에 하마스의 무기 창고와 지도부가 위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인 알-쿠드스 병원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피난민들은 물론 환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나선 지 나흘째, 이스라엘군은 점차 수위를 높이면서 지상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상황 취재하고 있는 이유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의 경계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은 두 지역을 가르는 기다란 장벽의 모습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장벽 너머가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왕복이 가능했던 곳이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곳의 통행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침공을 한 건 아니지만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점점 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중심부인 가자시티에 진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군 탱크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서 목격됐고 남과 북을 잇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또 밤새 가자 지구 건물과 터널 등의 방어진을 마련한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격전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전과 더불어 하마스 시설에 대한 공습 작전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학교에 있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처 등 지금까지 600곳 넘는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작전이 확대되면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도 부쩍 늘었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까지 사망자가 8,000명, 부상자가 2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상군의 일부 병력만을 투입을 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스라엘군은 전면전 대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시티에는 하마스 사령부와 지하터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의 북쪽 베이트 하눔과 가자시티 남쪽의 브레이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완전히 장악하면 가자시티를 남과 북에서 포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가면 물과 음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היום אנחנו מדגישים, זוהי קריאה דחופה. 이스라엘은 인명피해가 큰 전면전 대신 가자시티의 하마스 세력을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분리시키고 고사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전쟁의 여파는 다른 나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공항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난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런 시위는 증오심에 기반한 반유대주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마치칼라 공항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깃발과 반이스라엘 구호 팻말을 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청사 유리문을 부수고 실내로 돌격하더니 방마다 문을 열며 이스라엘인 색출에 나섭니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활주로로 몰려가 여객기 주변을 수색하기까지 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에워싸며 탑승자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무력 시위는 현지 경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진압에 나선 뒤에야 간신히 멈췄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여객기의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에 집결했습니다. 다게스탄은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번 시위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게스탄 정부는 공항에 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처벌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스라엘 시민을 해치려는 불법 시도라며 자국민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지상전 확대 이후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이슬람권의 시위도 거세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선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시내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거친 구호를 외쳤습니다. 당초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의 강경 대응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슬라마바드 주변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집회 장소 접근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전청조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기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남현희 씨는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라면서 전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에 있는 남 씨의 어머니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교 남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에는 골프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인 남 씨 동생 부부가 상담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성남중앙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씨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대출 사기 미수 의혹과 앱 개발 투자 사기 등 기존 고소고발 건을 전 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도 공모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전 씨가 평소 남 씨와의 관계를 주변에 과시했고 남 씨 역시 전 씨로부터 받은 고급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공개했던 점으로 미뤄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모르는 사이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랑 전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전 씨를 둘러싼 민영사상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결함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자신의 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제보와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차량 내부를 열어봤더니 애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소비자가 구입한 현대차 아이오닉6입니다. 시동을 끈 상태로 손세차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에어컨 필터가 젖어 있었고 급기야 공조기 부품에도 녹이 슬었습니다. 손 세차를 아무리 조심히 한다고 해도 세차 타월을 와이퍼 사이에 끼워놓고 세차를 하는데 그대로 물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차주가 에어컨 필터를 빼 기울이자 필터에 스며든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지난 여름 야외에 주차됐던 아이오닉 6 차량의 누수를 발견하고 차주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가 올 때 김서림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제일 강하게 켜고 주행한 차주도 같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천시에는 매회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기 어려운 정도로 좀 쉰내가 좀 심하게 나요. 전기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는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글 47건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의 결함 의혹 제기에 당시 한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현대가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뭔지 직접 전문가와 차량을 분해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드러내자 외부 공기 흡입구가 뻥 뚫린 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유리와 플라스틱 커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공기 흡입구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유리가 앞으로 더 나오든가 아니면 공조장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앞서 출시된 아이오닉 5의 외부 공기 흡입구가 앞유리 안쪽에 위치한 것과 다릅니다. 공기 흡입구에 빗물이 넘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된 철제 가림벽도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특히 비바람 같이 이 물의 양이 많아도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차 측은 소비자들의 누수 피해 주장에 대해 비가 내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작동하면 자동차의 구조상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이야기한 데 대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영남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로부터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를 해야지 혁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희생을 강조한 인유한 혁신위원장.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영남스타 의원이 서울로 와야 한다며 김기현 당대표와 오선인 주호영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른바 영남 물갈이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김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발언의 파장은 영남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세게 일었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아니 영남에서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수도권에 출마한 데서 표 주는 줄 압니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의원총회에서는 강서구청 선거 패배로 대구 민심도 어려운데 뜬금없는 영남 물갈이론이다. 영남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영남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원 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인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당 지도부 이름까지 거론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혁신이 공식 안건으로 제안될 경우 당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포뿐 아니라 서울이 생활권인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김포 한강 신도시를 잇는 김포 골드라인.
이른바 골병 라인으로 불릴 만큼 혼잡해 출퇴근 시간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과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김포 시민의 대다수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김포시는 동쪽은 서울을, 서쪽과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접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인데 김포시 전체가 서울이 되면 서울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게 됩니다.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 편입을 위해선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를 각각 통과하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실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김포시장을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김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접한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와 하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민심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즉흥적 발표가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가림막이 옆에 있던 상가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전 종로경찰서 청사 건물을 철거하던 곳이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점포 시설이 파손이 되면서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감싸고 있던 가림막과 철근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뒤엉킨 잔해는 옆 건물에 부딪히며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어디서 찌드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비계하고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저 위에서부터. 분진이 양쪽으로 퍽 쏟아져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오고. 오늘 낮 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 도중 가림막 일부와 철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철제 가림막 블록이 옆 건물 일부 점포들을 덮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파손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카페와 편의점 등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공사 작업을 중단시킨 뒤 인근에 통제선을 쳐 임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체되던 건물은 예전 종로경찰서 청사입니다. 올해 1월 시작된 철거 작업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계단 부분을 허무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공사 가림막으로 떨어져 연쇄 충격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앞으로 일주일간 무너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가림막을 세워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찰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작업 과정에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와 시공사 측의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의 한 충남도의회 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당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역주행을 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충남 천안의 왕복 8차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간 뒤 비상등을 켠 검은색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합니다. 당시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지 의원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1km를 더 달리고서야 멈췄는데 이 과정에서 역주행을 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 의원은 결국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지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저의 부끄러운 변명으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합당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를 염두에 둔 면피성 사과라면서 당 제명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까지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제명을 시켜야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충남도 의회는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 이번 사안이 보고되면 윤리특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학원과 스타 강사, 대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서 총 2,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학원의 문제를 팔고 차명 계좌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가에서 유명세로 큰 수익을 거둔 한 스타 강사. 고가의 외제 차량, 이른바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타면서 사업 경비로 처리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스타 강사 역시 고급 아파트 임차료나 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법인 주주로 등록하고는 강의료나 교재료를 법인이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은 줄이고 이를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특수관계법인에다가 이렇게 기속을 시키면 가족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익이 분여가 됩니다. 정례세 탈세 문제가. 대형 학원 30여 곳의 탈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입시학원의 사주는 개인적으로 호텔이나 고급 식당을 드나들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부풀려 급여를 지급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용을 늘리고 내야 할 세금은 줄였습니다. 입시용 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현직 교사 200여 명의 탈세도 드러났습니다. 출제료를 가족의 차명 계좌로 받거나 사업소득 대신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등 246명을 적발해 총 2,2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조금 전 끝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KT를 꺾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NC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5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가을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야구 4승 무패, NC의 방망이는 KT 무패 투수 쿠에바스를 상대로도 뜨거웠습니다. 1회 초 손아섭 박민우의 연속 안타에 이어 마틴의 희생 플라이로 가볍게 선취점을 뽑았고 2회엔 오영수의 솔로 홈런까지 터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3회에는 상대 실책으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KT 3루수 황재균이 평범한 내야 뜬공을 놓친 뒤 박건우와 권희동의 적시타를 더해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도 흔들렸습니다. 4회 2루 송구 실책을 범한 뒤 손아섭에게 적시타를 헌납하고 일찌감치 강판됐습니다. 여세를 몰아 권희동의 3루타까지 더한 NC는 점수차를 8대1까지 벌리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첫 선을 보인 NC 선발 패디도 투수 3관왕다운 완벽 투를 펼쳤습니다. 주무기 스위퍼를 앞세워 KT 타선을 압도했고 6회까지 단 1실점, 삼진은 12개나 잡아내며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9회 말 KT 배정대가 말루 홈런을 터뜨렸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2위 KT마저 제압한 NC는 가을 야구 5연승을 달렸습니다. 역대 5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78.1%입니다.
패디다운 좋은 투구 내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타선에서 집중력 보이면서 득점을 올린 것이 오늘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수원에서 열리는 2차전 선발로 NC는 신민혁을, KT는 벤자민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 사이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먼지가 약간 쌓이겠습니다. 심한 수준은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새벽 동안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밤부터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강릉 24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도 비구름이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